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사태의 심각성을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얀 메밀꽃으로 유명한 청주 추정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사계절 경관 농업을 위해 시작한 유채꽃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능선을 따라 연분홍빛 철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영월에 볼 수 있는 귀한 자태, 단양군에서도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자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가 여럿 눈에 띕니다. 무료 체험부터 처음 충전하면 30% 이상씩 판돈을 더 준다는 문구로 현혹합니다. 실제로 접속하자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입금 이후에는 자유롭게 베팅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울산 지역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이용자를 분석했더니 청소년만 296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예 중고등학생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운영진 16명 가운데 15명이 10대였고 이용자는 1,500명 가운데 80%가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전국적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결국에는 20만 원 정도를 잃고 지금은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뭔가 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계속 못하니까 가망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만했어요. 체육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도박빚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운동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300만 원을 잃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를 하다 인심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총 검거 인원 중 35%는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박뿐만 아니라 그 학교 부적응, 학생들 간의 폭행,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도박 범죄 건수는 2019년 72명에서 지난해 171명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적발과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도박 중독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환경단체가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담배꽁초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일으킨다는 건데 제일 좋은 건 길거리에서 흡연을 삼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그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빗물바지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담배꽁초가 가장 많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배수로를 막아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가 빗물바지는 재떨이가 아닌 바다의 시작이라는 캠페인에 나선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흘러 플라스틱, 담배꽁초 플라스틱이 찢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바다로 가고 그게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지난 주말 성안길에서 시작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120여 개 빗물바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가 1.2kg으로 담배 약 1,400개비에 달했습니다.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고래 그림과 바다의 시작 문구를 새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캠페인만으로는 담배꽁초 투기를 줄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안길 상인회는 아침마다 거리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며 흡연 장소 지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담배 피는 데 아니다고 그러는데 담배 피고 해서 탁 던져요. 그리고 담배 피고 여기다 술구머니 해갖고도 탁 던진다고. 환경단체는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청두 시내 주요 상권에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서 도입한 담배꽁초 전용 투표함 등 담배꽁초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에어로케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당초 올해 4월까지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오는 2026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쓰고 있는 에어로케이는 2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신규 노선 취항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7월 일본 오사카 취항을 시작으로 현재 5개국 7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때늦은 눈이 내렸던 소백산 능선을 따라 연분홍빛 철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 6월에 볼 수 있는 귀한 자태에 단양군에서도 축제 준비에 한창인데요. 소백산 연화봉 철쭉 군락지를 안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백산 정상부 능선을 따라 연분홍빛 철쭉이 피었습니다. 연화봉에서 국망봉 구간에 군락을 이루는 철쭉은 온 6월 소백산의 백미입니다. 지난주 개화 시기와 맞물려 깜짝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궂은 날씨에도 강한 생명력으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해발 1,400m, 구름과 맞닿은 곳에서 만난 철쭉을 보며 탐방객들은 산행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 쉬어갑니다. 소백산 철쭉 산행은 작년부터 꿈꾸고 왔는데 날씨 탓에 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쁜 꽃을 봐서 너무 좋아요. 어떤 건 너무 생기발랄하고 아직 막 피어나는 거. 근데 이제 또 진 거는 조금 우리 인생 같고 좀 그랬어요. 이상 기온 속 만개한 철쭉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지만 차디찬 바람을 뚫고 피어난 꽃송이들은 대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합니다. 소백산 철쭉은 우리나라 토종 철쭉입니다. 숲에서 흔히 보는 산철쭉에 비해 그 색이 연하고 끝이 큰 게 특징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단양군 상상의 거리에는 형형색색 철쭉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는 23일 시작하는 소백산 철쭉제에 선보일 분재 전시입니다. 올해 축제는 40회를 맞아 더욱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 레포츠, 수상 레포츠도 아주 선을 멋있게 보일 예정이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첫 번째 맞이하는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도 가미했습니다. 분홍빛 천상의 화원 소백산 철쭉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매년 가을 새하얀 메밀꽃으로 수십만 명이 찾는 청주 추정리가 요즘 황금빛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사계절 경관농업을 목적으로 한 유채꽃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눈꽃과 소금으로 입소문을 타던 메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지대 산기슭 3만 제곱미터의 메밀밭이 유채꽃으로 뒤덮인 겁니다.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재배가 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작품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됩니다. 청주 추정리 주민들이 유채꽃을 심은 건 사계절 경관 농업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입니다. 매년 가을 메밀꽃 축제를 통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다른 계절엔 특별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유채꽃이 만개하자 입소문이 나며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도 오랜만에 맑아가지고 하늘도 예쁘고 유채꽃 색상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꿀벌들도 황금 물결 속 유채꽃에 빠졌습니다. 벌꿀 작황도 유채꽃이 만발하자 예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유채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전통 전 등 유채꽃 먹거리를 만들어 올해 첫 축제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늦은 밤 힐링과 하늘 감상을 위한 달멍, 별멍 행사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꿀도 뜰 수 있고 우리 관광장으로서 또 힐링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어떤 그런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전 같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주 추정리는 유채꽃이 만개하는 오는 25일부터 산골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포항
포항의 용한리 해변이 최근 들어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높아 서핑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경상북도는 이곳을 포함해 포항과 영덕 지역을 국제 서핑 특화단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TBC 전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맞춰 재빠르게 보드 위에 오른 뒤 바다 위를 가로지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 기량을 뽐내다가도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다를 질주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포항 용한리 해변입니다. 수심은 얕고 파도는 높아 서핑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파도가 들어와도 포항에서는 훨씬 파도가 크게 들어오고 길이 잘 나기 때문에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보들이 타기 쉽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2019년 2만 명이던 서핑객이 지난해에는 3배를 넘어 6만 2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국가대표 선발전도 열리면서 강원도 양양, 부산 송정과 함께 국내 서핑 3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근의 포항 월포 해수욕장도 서핑 명소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도심 안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저희가 파도가 적당히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 너무 타기가 좋은 환경이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몇몇 서핑숍만 있을 뿐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과 숙박, 음식점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한리 해변뿐만 아니라 월포 해수욕장 등 이곳이 서핑의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양 레저와 해양 산업 발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포항과 영덕에 서핑 아카데미와 실내 서핑 센터 등의 인프라를 갖춘 국제 서핑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전성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내년에 개교하는 4개 신설 학교의 교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 오송 2초와 오송 2중, 동남중과 내년 9월에 개교하는 가칭 오송 3초 등 4개 학교입니다. 이들 신설 학교의 교명 공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충북체육회와 청주기만과가 5천만 원의 체육 꿈나무 장학금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주기만과는 지역 체육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0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오는 11월에 도내 초중고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서청주 청주지회 소속 위탁 택배원들이 우정본부가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을 160개에서 230개로 제한을 걸어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며 차량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위탁 택배원을 대량 채용해 놓고 물량이 다시 줄자 우회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본부 측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 택배원의 택배 물량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분양자들의 입주자 협의회는 오늘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허가 조건으로는 실거주와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생활 숙박시설의 유의사항을 분양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청주시의 강화된 조례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주시 복대 국민체육센터가 오늘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36억 원을 들여 연면적 3,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복대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생존풀, 작은 도서관 등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의 국민체육센터는 영운과 오송, 복대 3곳으로 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5곳이 추가로 건립됩니다. 가공식품업체 그린푸드가 동충주 산업단지에 7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축합니다. 그린푸드는 오늘 기공식을 갖고 올해 안에 연면적 1,4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립해 5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이달부터 보훈 예우수당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몰 군경유족 등 국가유공자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공산 군경유족과 기타 참전유공자 유족은 월 15만 원, 보국 수훈자와 특수임무 유공자는 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충북에서 올 들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불과 엿새 만에 3개 시군 모두 17곳의 과수원으로 번졌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단양군 대강면 2곳의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충주 14곳, 단양 2곳, 음성 1곳 등 모두 17곳의 과수원, 총 5.3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홀로 일하는 충북 지역 자영업자가 19만 2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올해 4월 충청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21만 1,000명이던 도내 자영업자가 3월에는 21만 9천 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85.3%인 19만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8에서 9명은 고용원 없이 나홀로 일하는 것으로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통계로 반영된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